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전공 이름에 내가 받은 학위에 2000년도 더 된 옛날 철학자의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져 있을까?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쓰는 지식, 예술, 과학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숨겨진 역사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수께끼부터 하나 풀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도 철학 박사, 생물학으로 받아도 철학 박사예요. 아니, 전공이 뭐든 간에 왜 최고의 학위 이름에 철학이 떡하니 붙어 있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수수께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나 문학 같은 과목들, 이걸 왜 인문학, 영어로는 리버럴 아츠라고 부를까요? 여기에 무슨 예술적인 게 들어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리버럴이라는 말은 또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모든 현대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무려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각의 설계도 그 청사진을 그린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지식이라는 건 그냥 하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우리가 진실을 파악하는 방법, 그 알매 종류를 아주 뚜렷하게 5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그 원본 청사진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양 지성사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 핵심 지식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피스테메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수학 공식이나 물리 법칙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다처럼요. 이거 뭐 누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영원불변하는 사실들, 이게 바로 에피스테메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과학, 즉 사이언스의 원조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두 번째는 테크네입니다. 이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기술에 대한 지식이에요. 목수가 의자를 만들고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처럼요.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지식이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기술, 테크놀로지와 예술, 아트, 이 두 단어가 전부 이 테크네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프로네시스예요.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뭐가 옳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인지를 아는 능력, 바로 실천적 지혜죠. 예를 들어 의학 지식만 달달 외운 의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환자에게 가장 인간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의사의 능력, 그게 바로 프로네시스입니다. 네 번째는 누스입니다. 이건 순수한 직관이에요.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딱 보고 바로 아는 능력이죠.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증명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보면 알죠. 바로 그런 지적인 번뜩임, 그게 바로 누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지식의 정점에 소피아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최고의 지혜인데요. 뉴스의 직관적인 통찰과 에피스테메의 논리적인 지식이 완벽하게 결합한 상태를 말해요. 우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 원리를 꿰뚫어보는 진정한 철학적 지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지식의 최종 보스, 최고봉으로 봤던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5가지를 그냥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아주 깔끔하게 3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순수하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이론적 지식. 둘째, 우리 삶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작적 지식. 이 3가지 구분, 이게 바로 앞으로 수천 년간 이어질 서양 학문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고대 그리스를 떠나서 로마로, 또 중세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원래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번역이었습니다. 그리스어가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단어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 단어가 품고 있던 아주 미묘한 뉘앙스, 그 의미의 결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기나긴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원래 모든 종류의 기술을 뜻하던 아르스라는 말이 중세시대로 가서는 자유인을 위한 교양, 즉 인문학이 됐다가 18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순수 예술이라는 좁은 의미로 바뀌는 과정이 보이시죠? 이렇게 거대했던 개념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가지를 치고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스키엔티아는 신학이든 철학이든 논리적으로 확실한 모든 삶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확 좁아진 거예요. 어떻게? 바로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과학으로만요. 아르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술, 글을 잘 쓰는 기술, 그러니까 문법이나 수사학 같은 것도 전부 아르스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트라고 하면 주로 그림이나 음악 같은 미적인 순수 예술만 떠올리게 됐잖아요. 의미가 이렇게나 바뀐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이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들 기억나시죠? 왜 하필 철학 박사일까? 그리고 인문학은 대체 뭘까? 이 미스테리를 시원하게 풀어볼 시간입니다. PhD의 비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옛날에는요, 모든 학문의 최종 목표, 그 뿌리를 철학, 즉 지혜에 대한 사랑, 소피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간에 그 근본 원리까지 파고들어서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는 철학의 전문가, 즉 철학 박사라는 칭호를 줬던 거죠. 나중에 물리학, 생물학이 다 따로 독립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이름만은 화석처럼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럼 리버럴 아츠, 즉 인문학의 비밀은 뭘까요? 이것도 풀렸죠. 고대 로마에서 리버럴, 즉 자유시민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아츠, 즉 기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술이 그림 그리는 기술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테크네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바로 이 표가 그 모든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심었던 거대한 생각의 씨앗이 어떻게 수천 년에 걸쳐서 과학, 인문학, 예술이라는 다른 나무들로 자라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그럼 이런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 단어의 역사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 사이에 아주 위험한 균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지식 중에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 기억하시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이 프로네시스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적인 지식, 스키엔티아는 차고 넘치는데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력이 부족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의학계나 법조계에서 기술만 좋은 의사, 변호사가 아니라 현명한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프로네시스의 귀환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말 눈부신 답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같은 더 큰 질문들, 이런 왜라는 질문에는 오직 철학만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에만 너무 빠져서 더 중요한 왜라는 질문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식과 정보, 즉 에피스테마와 테크네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진정한 지혜, 바로 프로네시스와 소피아를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